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 종목 테슬라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왕이 될 상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기업 개요입니다. 설립일은 2003년 7월 1일, 본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 있고요. CEO는 일론 머스크, 지배구조는 일론 머스크 20.6%, 뱅가드 그룹 6.9%, 블랙록 5.6%, 상장 거래소는 나스닥이고요. 매출은 8,312억 불, 영업이익은 136억 불, 순이익은 125억 불, 총 자산은 823억 불, 총 자본은 447억 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죠. 테슬라는 흑자 기업이라는 것이죠. 2003년 창립 이래 2017년까지 무려 14년간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테슬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테슬라는 망한다는 소리가 많았고 주가는 무려 20불 미만이었습니다. 생존 전망마저 불투명하였고, 하지만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인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9년 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주가는 우상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2010년대 중반부터 전기 자동차 점유율 부분에서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 사이버 트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2023년 3월 20일 무디스의 신용 등급이 BAA1에서 BAA3로 상향되었습니다. BAA가 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용 등급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호재이고, 무디스가 더 이상 테슬라가 계잡주가 아니라는 것을 공인한 사건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속 확충 예정이고요. 로봇도 지속 개발 중입니다. 자율주행도 지속 개발 중이고요.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은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속적으로 신규 기능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나온 똑같은 테슬라의 모델과 현재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이 같은 모델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운행 기록은 모바일 네트워크로 테슬라 서버와 연결됩니다. 이 기능이 향후 딥러닝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테슬라 강성주주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가 있죠. 트위터 인수 철회를 하고 주가로 장난질을 합니다. 트윗질로 테슬라를 매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요. 같은 개소리로 도지코인이 화성에서 화폐로 사용할 것이다. 시대의 개소리죠. 때문에 도지코인은 8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1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잊을만 하면은 나타나서 개소리를 하고 기행을 일삼는 게 테슬라의 리스크입니다. 또한 너무 높은 시가총액으로 인한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OEM의 시가총액보다 테슬라가 더 높다는 것은 명확하게 거품이며 리스크입니다. 또한 후발주자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죠. 명확한 리스크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리튬의 고갈도 있고 너무 코인스러운 주가 변동폭도 있습니다. 1년에 반토막이 됐다가 다시 100%가 올랐다가 이런 주가 변동폭이 계속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현재 일봉상으로 224일선을 이탈했고요. 또한 현재 200달러 부근으로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연초 100달러 부근 대비 무려 100% 오른 위치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리스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테슬라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그어드린 검정색 선 단기 하방 지지선을 개파락으로 이탈했습니다. 지지를 하지도 않고 바로 개파락으로 이탈해버렸죠. 또한 2019년 엄청난 상승이 시작된 초장기 하방 지지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 빨간색 초장기 하방 지지선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만약에 이 선마저도 깨버린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우하향 종목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서는 안 되고, 물론 저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엄청난 갭이 남았죠. 그럼 일봉으로 알아보는 일봉의 보조지표 분석입니다. 스토캐스틱 K값은 주황색이고 스토캐스틱 D값은 보라색입니다.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한 자리죠.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RSI도 역시 30부근으로 과매도 상태에 있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일본 캔들이 개파락으로 단기 하방 지지선까지 깨버리고 볼린저 밴드를 아래로 찢으면서 급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단기 매매를 목표로 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단타도 가능한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의 이평선이죠. 이 주황색 선. 주황색 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서 우상향을 하다가 아래로 꺾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주봉 차트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소 수익 내지 중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주봉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저점 매수로 모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더 내릴 수 있는 주봉상으로 더 내릴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서도 잘 오르다가 주봉 이평선이 꺾였어요. 물론 다시 일시적인 급등은 있었지만 주봉 이평선을 위로 돌리지 못하면은 주가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봉 이평선을 돌려줘야 테슬라가 다시 300달러도 넘고 400달러도 넘는 차트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봉 보조지표의 분석입니다. 주봉상에는 별다른 매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점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이죠. MACD도 음봉을 그리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반등을 하려는 모양이 없습니다. RSI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다만 일목균형표상 지지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정도, 그 정도가 호재입니다. 그럼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져온 초장기 하방 지지선을 아직은 깰 일은 없고 간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때문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의 이평선이죠.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돌린 지가 꽤 됐습니다. 테슬라의 최고점인 400달러 이상 부근에서부터 초급등을 마치고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빨간색 선이죠. 초장기 하방 지지선을 터치하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강하게 매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도대체 여기서까지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는다면 언제 테슬라를 매수할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초장기 하방 지지선을 터치하고 지지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테슬라를 매수하십시오. 그럼 월봉 보조지표 분석하겠습니다. 월봉상도 일목균형표상 지지 자리입니다.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지 자리라는 거죠. MACD 상으로는 양봉 출현 위치인데 저번 달에 양봉을 살짝 보여줄랑 말랑 하다가 이번 달에 다시 음봉으로 전환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서 양봉 출현 자리인데 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바로 실망 매물이 투하된다. 이번 달은 글렀고 다음 달 11월 달에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MACD 양봉을 반드시 출현시켜줘야 됩니다. 출현 못 시키면 테슬라는 더 내릴 수가 있는 위치이죠. 양봉을 11월 달에 MACD 양봉을 출현시키고 현재 스토캐스틱이 오르고 있죠.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 출현돼야 테슬라는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 가겠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나스닥의 아이콘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급락급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테슬라만큼 다이나믹한 종목이 분명히 증시에는 있어줘야 투심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테슬람들이 역시 계속 사줄 겁니다. 왜냐면 테슬람들에겐 테슬라가 종교니까. 테슬라만큼 꿈의 기대감이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애플과 엔비디아, 마소, 구글, 메타 엄청난 기술을 가진 종목이 나스닥엔 질비하죠.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은 꿈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다시 급등을 할 수 있으려면 테슬라가 없이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다시 급등해서 300달러 후반 내지 4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테슬라가 왕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나스닥 ETF, TQQQ나 속슬, 불즈, 팡구의 부분 매도 또는 올 매도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테슬라가 왕이 되는 날은 ETF의 매도 타이밍이다. 탐욕의 매도. 기억하십시오. 이미 왕이 되고 나서 매수한다면 테슬라는 또 반토막 날 거예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시더라도 약간의 분할 매수,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는 분할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으로 테슬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테슬라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왕이 돼야 나스닥도 오르니까요.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